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메인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 화면은 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매출, 거래 개수, 예상 매출 등의 이 간략한 정보들과 또 우리가 입력되어 있는 이 견적과 판매 내용들을 토대로 차트를 그려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네, 포커시 빌더로 들어가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 화면은 미리 페이지만 만들어 놓았었는데요. 이 페이지를 이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크기를 맞춰 주겠습니다. 가로열 58, 세로행 56으로 맞춰 주고요. 그리고 이 메인 화면이라 써 있는 글씨는 지워 주겠습니다. 지워 주고요. 그리고 이 배경색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서 배경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배경 블록을 선택합니다. 다른 색을 클릭하고 사용자 정의를 클릭해서 원하는 색깔들을 여기 있는 색 말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적용해주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디자인에서 브라우저 높이에 맞추기, 브라우저 너비에 맞추기를 클릭하면 이 배경색이 화면에 브라우저 크기에 맞춰서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격자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서 격자선 표시를 클릭하면 격자선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날짜를 선택해서 간략한 정보가 대시보드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데이트라고 적어주고요.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셀 영역을 지정하고 날짜 셀 타입을 선택합니다. 이 셀의 이름은 스타트 데이트라고 대문자로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지정해주고 셀 이름을 그리고 부터 까지 시작 날짜, 끝 날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데이트 이렇게 셀 이름을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기본값에 들어가는 값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셀 유형에서 기본값에다 데이트라고 적어주고 연도에는 오늘 날짜에 연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해 주고요. 월에는 month 해주고 역시 오늘 날짜의 달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 달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의 날짜가 보일 수 있도록 설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이라고 적어줍니다. 적어주고요. 여기는 그냥 today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오늘 날짜까지 나올 수 있겠죠. today 해주고요. 이제 이번 달에 매출 금액이 얼마인지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셀 영역을 찍고 배경색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다른 색을 선택하고요. 사용자 정의를 해서 좀 더 예쁜 색깔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버튼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테두리가 생기기 때문에 수정을 눌러서 테두리를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색깔이 바뀌었으니까 색깔 다시 바꿔주고요. 여기다가 이미지 아이콘을 넣으려고 버튼으로 유형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과 좀 맞을 것 같은 이 아이콘을 선택하겠습니다. 크기를 키워주고요. 크기는 여기서 키워주는 겁니다. 아이콘 선택해서 아이콘 크기에서 크기를 크게 해주는 겁니다. 40으로 해주겠습니다. 40으로 설정해주고 여기에 매출 토탈 세일즈라고 적어줍니다. 흰색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붉게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여기에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셀 병합을 하고 수식에 오데이터 생성기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생성기를 클릭해서 이 테이블은 주문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열은 매출 데이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총 공급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쿼리를 판매된 거기 때문에 매출은 납기일자 기준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거리를 납기일자가 보다 크거나 같음으로 연산자를 설정하고 값은 스타트 데이트를 선택을 합니다. 납기일자를 또 선택을 하고 보다 작거나 같은 연산자를 사용하고 엔드 데이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날짜 기준으로 매출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종결 여부가 완료인 것들이 판매된 것이니까 완료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됐고요. 이렇게 되면 그냥 합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오데이터를 썸 함수를 이용해서 감싸줍니다. 이렇게 되면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또 만약에 매출 금액이 없으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if 에러 함수를 앞에 또 감싸줘서 에러가 날 경우에는 빈값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뭐 잘못됐나 보네요. if 에러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글씨 색깔을 맞춰주겠습니다.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네, 매출 데이터가 나오게 설정을 했고요. 이번에는 거래 개수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냥 얘를 복사해서 설정값만 살짝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색부터 바꿔주겠습니다. 다른 색 사용자 정의에서 색깔을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요, 아이콘도 변경하겠습니다. 거래 개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어울릴 것 같은 아이콘을 선택하겠습니다. 또 거래 개수 빌스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값 수식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데이터 생성기를 클릭하고요. 개수니까 열 값이 아니라 개수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선택하고 네, 이 쿼리 조건은 동일합니다. 판매된 거래 개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하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몇 개인지 알 수 있도록 개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값에 개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크기도 크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좀 잘려서 안 나오게 돼서 좀 조정해 주겠습니다. 셀 병합을 하고 셀 병합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상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앞에 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똑같이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색을 이용해서 클릭해서 배경색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색깔을 이렇게 변경해 주고요. 아이콘도 변경해 줍니다. 아이콘은 예산 매출이니까 이 계산기 같은 모양 이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매출 에스티메이트라고 적어주고요. 적어주고 네, 수식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오데이터 생성기를 클릭하고요. 여기는 총 공급가고요. 견적일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예상 매출이니까 설정해 주겠습니다. 종골여분 삭제해 주고요. 납기일자를 견적일로 열을 바꿔주면 됩니다. 견적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견적 대비 판매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선택하겠습니다. 설정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배경색을 바꿔주겠습니다. 홈에서 다른 색을 클릭해서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고 16진수에 색깔을 넣어줍니다. 색깔이 변경되었고요. 아이콘도 변경해 주겠습니다. 장바구니 모양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는 견적 대비 구매라고 적었고요. 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수식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수식에서 오데이터 생성기를 클릭하고요. 견적 대비 판매 개수라서 열은 개수를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견적 대비니까 견적일로 납기일자를 견적일로 바꿔줍니다. 견적일로 바꿔주고 완료로 설정해 줍니다. 한번 실행해서 제대로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데이터 형식에 맞게 나올 수 있도록 셀 유형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통화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통화로 설정해주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금액으로 뜨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칸이 벗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씩 칸을 넓혀줘서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또 조금씩 크게 설정을 해줍니다. 실행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가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나올 공간을 드래그 해주고요. 셀 영역을 지정해주고 채우기 없음으로 하얀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하얀색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견적현황 적어줍니다. 견적현황 견적된 견적 금액과 판매된 금액 그래프를 나오게 할 건데요. 차트에 사용할 필드를 만들어주기 위해 데이터 테이블에 주문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하고 통계열 추가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형식은 정수, 집계함수 이름은 sum, 데이터 이름은 총 공급가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총 공급가의 합계가 이제 통계열로 추가되게 되고요. 열 이름을 공급가 합계라고 적어줍니다. 총 공급가 합계에 통계열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필드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 것입니다. 이 하단에 리스트 뷰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 뷰를 이용하여 차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셀 영역을 지정하고 리스트 뷰 설정을 클릭합니다. 주문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견적 현황별 판매랑 견적의 공급과 합계를 이 그래프에 나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종결 여부별 총 공급과 합계가 나올 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료 인건과 진행 중 인건의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리스트뷰를 이용하여 차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에서 원형 차트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여기 크기를 맞춰주고요. 여기 이 차트를 클릭하고 데이터 선택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선택 위치는 리스트 뷰를 선택합니다. 리스트 뷰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트 뷰를 선택해야 되고요. 범위 항목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계열 이름에 금액이라고 적어줍니다. 리스트 뷰에 여는 선택에는 총 공급가의 합계가 나올 수 있도록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로 축에는 종결 여부를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되면 견적 상태와 견적 상태가 아닐 때 매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가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하고요. 테두리 스타일에서 너비를 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테두리가 보이지 않고요. 이 차트에 여기 색깔이 좀 이쁘지가 않아서 좀 이쁘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클릭하고 디자인에서 차트 조건 형식을 클릭합니다. 범주에 따라서 색깔이 바뀔 수 있도록 범주에 완료를 선택하고 다른 색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고 색깔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규칙에서 다른 색으로 해서 색깔을 지정해 줍니다. 실행을 해보면요.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차트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금액이 좀 통화로 표시가 되지 않아서 리스트 뷰에서 설정을 해주면은 통화로 설정을 해주면 차트에서도 통화로 보이게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네, 금액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견적 상세 현황 리스트 뷰를 볼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셀 영역을 잡고 배경색을 지정하고요. 흰색으로 이렇게 견적 상세 현황이라고 적어줍니다. 셀 영역을 지정하고 상단에 리스트 뷰 설정을 클릭합니다. 주문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필드들을 이 데이터 테이블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거래처 아이디를 클릭하고 회사명을 리스트 뷰 영역을 잡고 회사명을 드래그 해주고요. 그리고 제품 아이디를 클릭하고 제품명을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총 공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총 공급가 필드도 드래그 해줍니다. 종결 여부도 알 수 있도록 종결 여부 필드도 드래그 합니다. 지금 이 헤더가 보이지 않는데 이게 지금 하얀색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글씨색을 검정색으로 설정을 해주고 좀 굵게 해주고 영역을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넓혀주고요. 여기도 쿼리를 리스트뷰 쿼리 조건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견적과 납기일자 스타트 데이트랑 엔드 데이트에 맞게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새 조건을 클릭하고 견적일이 보다 크거나 같음으로 선택하고 스타트 데이트를 선택합니다.
세 조건에 견적일을 선택하고 작거나 같음을 선택하고 엔드데이트를 선택을 합니다. 얘를 묶어주고요. 묶어주고 세 조건을 클릭해서 납기일자 기준으로 또 이제 잡을 건데 그때 또는을 선택을 합니다. 이거 또는 이거 값이 맞을 때 나올 수 있게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납기일자보다 크거나 같은 스타트 데이트 이렇게 선택을 하고 또 납기일자보다 작거나 같은 엔드 데이트를 해주고 가로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버튼을 클릭해서 견적서 입력 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셀 영역을 잡고 버튼을 선택하고요. 이미지를 선택해서 아이콘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시뷰라고 적어줍니다. 명령 편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명령 편집을 선택합니다. 페이지 이동 명령 만들기를 선택하고 견적서 입력 페이지를 견적서 입력 페이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견적서 입력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 하단에 셀 영역을 잡고 흰색으로 배경을 설정해주고요. 여기 제품별 매출 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뷰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 통계어를 이용한 리스트 뷰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셀 영역을 잡고 상단에 리스트 뷰 설정을 클릭합니다. 주문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제품명, 주문 데이터의 제품명 필드를 드래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총 공급과 합계 이 통계열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제품별 합계에 대한 리스트 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총 공급과 합계는 셀 타입 통화를 설정해 줍니다. 이 리스트 뷰를 토대로 그래프를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원형 그래프를 선택을 하고요. 영역을 크기를 맞춰주고 테두리가 나오지 않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차트를 클릭하고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합니다. 테두리 스타일에 들어가서 너비를 0으로 해주겠습니다. 테두리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또 차트를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 선택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선택 위치는 리스트 뷰고요. 범례 항목에는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금액이라고 나오게 하고 금액 계열 이름 금액, 리스트 뷰의 열은 총 공급과 합계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요. 편집에는 가로 범주 축 레이블에 편집을 클릭하여 이 제품명을 클릭해 줍니다. 제품명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것도 차트 색깔이 이쁘지가 않아서 좀 예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차트 조건 형식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범주에 맞는 것을 색깔을 각각 지정을 하면 됩니다. 아까 이 차트를 설정했을 때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범주에 따라서 색깔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사과할 때는 사과의 색깔, 새로운 규칙 추가를 해서 초콜릿의 색깔, 다른 색을 클릭하여 사용자 종이를 클릭하고 규칙의 색깔을 넣어줍니다. 포도일 때, 범주가 포도일 때 다른 색을 클릭하고 사용자 종이를 클릭하여 색깔을 심표인쇄에 적어줍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 색깔이 변경됐죠.
월별 매출 현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배경색을 지정하고요. 이번에는 리스트 뷰를 이용하지 않고 엑셀처럼 여기 데이터를 다 표시해서 차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매출 현황이라고 적어줍니다. 매출 현황 월별. 아 잠깐만, 제품별 매출 현황에 쿼리를 지정하지 않았네요. 여기 지정했나요 제가? 여기도 안 했네요. 둘 다 쿼리를 지정 안 했는데 이 날짜에 맞춰 쿼리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조건을 클릭하고요. 리스트뷰를 선택하고 새 조건에 제품별 매출 현황이니까 납기 일자를 기준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연산자보다 크거나 같음, 스타트 데이트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또 납기 일자가 엔드 데이트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리고 종별 여부가 완료일 때, 판매일 때만 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선택을 합니다. 이 리스트 뷰도 쿼리 조건을 지정해 줍니다. 이거 견적 현황 쿼리 조건을 이 납기 일자뿐만 아니라 견적의 이 완료를 지우고요. 얘도 가로를 묶어주고 또는 해서 견적일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이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하나 같은 견적일 작거나 같은 설정을 해주고요. 판매 이 제품의 매출 현황에 대한 쿼리 조건은 새 조건을 클릭해서 판매된 거니까 납기 일자를 기준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크거나 같음, 스타트 데이트보다 크거나 같고, 납기 일자가 엔드 데이트보다 작거나 같은 새 조건을 클릭해서 종별 여부가 완료일 때 이렇게 하면 납기 일자 기준 판매된 것만 제품별 매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월별 매출 현황 차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차트 그리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렇게 월별 판매와 견적 매출을 나오게 한 후 이 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그래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월초, 월말, 월, 판매, 견적 적어줍니다. 적어주고 6개월 기준으로 만들 것이라서 1, 2, 3, 4, 5, 6개월 기준이라서 6개월치 데이터를 나오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6개월치의 이 월초와 월말은 쿼리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지금 만드는 겁니다. 쿼리 조건을 만들기 위해 월초와 월말 월말이 31일일 때도 있고 30일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초와 월말 날짜를 수식으로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월초와 월말을 구해주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데이트, 이어가 스타트 데이트 기준, 스타트 데이트, 먼스도 스타트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 기준으로 1이라면 이번 달에 1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말일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함수를 이용해서 스타트 데이트에 0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복사를
복사를 해서 원스에 마이너스 2를 적어줍니다. 마이너스 2를 적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복사를 해서 복사해서 복사해서요. 마이너스 2를 해주고요. 약간 마이너스 3을 해줍니다. 약간 마이너스 4. 4달 전이라는 뜻입니다. 4달 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0, 1, 2, 3, 4니까 4가 5달 전, 5가 6달 전이 되겠죠. 얘도 복사해서 똑같이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해주고요. 2달 전 거, 한 달 전 거죠. 한 달 전 거, 5달 전 거요. 죄송합니다. 4달 전, 5달 전이 맞습니다. 네. 설정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설정을 하면 5달 전 거까지 월초 월말이 나오게 됩니다. 먼스, 이번 달 먼스 스타트 데이트 기준으로 해주겠습니다. 아이고, 스타트 데이트 이렇게 해주고 설정을 해줍니다. 먼스의 스타트 데이트 한 달 전 거에 대한 그 달을 넣어주는 겁니다.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5달 전 거. 날짜를 설정해주고요. 이제 판매 견적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배경색 살짝 지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해주고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오데이터 통해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수식에서 오데이터 생성기를 클릭하고요. 테이블은 주문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총 공급가가 나와돼서 총 공급가열을 선택을 합니다. 쿼리는 납기 일자가 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서 월초보다 크고 납기 일자가 월 말보다 작거나 같음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잘못 설정했네요. 주문 데이터에 총 공급가 쿼리는 납기 일자 선택을 하고 보다 크거나 같음. 그래서 이 설정은 월초 또 납기 일자 보다 작거나 같음 월말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복사해가지고 하면은 값이 맞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보면 확인해보면 허리가 값에 맞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쓰면 되고요. 이번에 견적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좀 판매에 빠진 게 있는데 납기 일자뿐만이 아니라 종결 여부도 완료해야 됩니다. 완료. 이렇게 해주고요.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어야 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붙여넣고요. 이번에는 견적
견적 데이터를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테이블은 주문 데이터를 선택하고 역시 총 공급가를 선택합니다. 쿼리에서 견적일을 선택하고 보다 크거나 같은 월초를 선택하고 견적일을 또 선택하고 보다 작거나 같은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월말을 선택을 하고 세 조건에서 동글력에 지금과 같을 때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됐고요. 역시 복사해서 붙여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넣어주고요. 월별 매출 현황 그래프를 차트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삽입에 세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을 합니다. 맨 앞에 거를 선택하고요. 차트 크기를 맞춰줍니다. 맞춰주고요. 네, 차트를 클릭하고 데이터 선택을 클릭합니다. 이 셀 범위, 데이터 선택 셀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좀 이상한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서 다 제거를 해주고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확인해주고 추가를 또 클릭해서 견적이라고 계열 이름을 적어줍니다. 계열 값은 견적 데이터 영역을 넣어줍니다. 확인을 클릭하고요. 이 가로축 레이블에는 편집을 클릭해서 이 월 영역을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요. 테두리가 나오지 않도록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해서 테두리 스타일의 너비를 0으로 설정을 합니다. 네. 저장을 해서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견적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네요. 안 된 이유가 지금 이 견적일의 값이 잘못 설정돼서 그런 건데요. 데이터 생성기를 클릭하고 견적일 여기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캐릭터를 바꿔주고요. 얘를 드래그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2월달에 판매 내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견적 내역이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얘도 좀 금액이 통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셀 유형을 통화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리스트 뷰에 이 차트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만든 것은 보이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행을 숨김 처리하겠습니다. 숨기기를 누르고요. 실행을 하면 불필요한 영역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좀 바꿔보면 3월 1일에서 3월 1일에서 오늘 날짜까지 하면 데이터가 바뀌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도 변경되고요. 네.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